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 영상은 7월 8일 새벽에 찍는 건데요. 새벽 한 1시 반쯤 됐어요. 방송하는 날은 아마 7월 10일이나 11일 주말에 방송할 텐데요.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선출한 지가 10일이면 딱 한 달 되는 날이죠. 그죠? 이준석은 다행히 지금 안착당규로 들어갔고 누구도 이준석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이준석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건데요. 고고TV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나쁜 머리로 되도록이면 예측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고TV한테 한번 걸리면 비판을 시작하면 계속 비판을 하다가 주저앉히는 방송인데요. 그게 일단은 대통령, 대권을 우리 쪽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려고 방송을 시작했고요. 2년 전에. 그런데 요새는 여야 대권 후보가 이렇게 활거하는 거 보면은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국민이 다 있나 하는 자괴감이 엄청 듭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기분이 상하실 고고TV A 시청자분들이나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부터 한 보름, 그러니까 7월 말쯤 되면 윤석열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7월 말쯤에 방송한다 그랬죠. 고고TV한테 보이는 윤석열의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선진국으로 가입해 주세요 하고 제가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 전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었어요. 그죠? 3만 불 소득에 대한민국 같이 치안이 확실하고 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소비 수준은 최선진국입니다. 지금. 근데 그 문재인이가 4년 동안 나라 돈으로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민심의 분노일 텐데 결집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만큼 국민들이 무지하고 목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2021년 현재는 2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저도 4.7 보선 전에 2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보수의 이념과 문재인 좌파의 이념이 너무 악랄함으로 보수의 이념이 이길 것이다 했는데 그 이념 가지고 지금 이기는 세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4.15 총선을 참패하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재명이란 양아치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랑 검사 출신이 이념 가지고 지금 싸우고 그죠? 공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도저히 대통령감이 아닌 자들이 한쪽은 진영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는 진영을 강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양아치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또 보수 우파 쪽에서는 문재인을 치자는 그런 정의와 정의를 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이재명이 지금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면서 경선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날카롭고 피 묻힌 발톱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대선 후보가 되면은 여권 유일무이의 대선 후보가 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되면 그 날카롭게 피 묻은 발톱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문재인에 대한 적의 문재인을 치겠다 그 외에는 내공이나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통적인 모습을 벌써 보입니다. 그게 검사 출신의 한계죠. 처음으로 정치를 접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가 시원하게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의 과거 검사 수석들을 다 불러들여서 문재인을 단죄한다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은 박근혜와 문재인보다 더 불통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보여요. 제가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런 그런 느낌을 팍팍 받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쳐야 되고 현재 지지율이 윤석열로 압도적으로 야권에서는 결집하니까 비판적 지지를 저도 하고, 그죠? 레민같이 보수 우파들, 나이 드신 분들, 태극기들, 강성 우파들이 레민같이 윤석열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검사로서의 사퇴할 때 3월 4일까지는 굉장히 저도 잘 봤는데 그 이후로 3, 4개월 동안 언행을 보면은 4개월 동안 언행을 보니 굉장히 불통적이고 내용이 없고 내공이 없더라. 정치적인 면으로. 그래서 불안하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의 시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후진성을 못 면해요. 편을 가려고, 이념을 가려고, 진영을 가려고, 지역을 가려고. 그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죽자 살기로 말이죠. 정권을 뺏으려고 죽자 살기로 치려고 그러니까 국민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8강, 9강 이렇게 되고 무역액은 뭐 7위 정도 간다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소득 3만 불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국민들이 경제적인 향유,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 혜택에 비해서 정치적인 의식이 지금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중산층 가정이에요. 대부분들이 아무리 양극화가 벌어졌다 해도 그게 중산층의 가정이라는 것은 노태우 전두환 때부터 중산층 가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응? 노무현과 문재인에 의해서 양극화와 초양극화가 벌어져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 뿐이지 중산층이 많이 포진한 나라예요.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서 부자급 1% 10% 걸 뺏어가지고 80% 99%한테 나눠주면서 초양극화를 더 벌려버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소주성입니다. 근데 중산층이고 요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못 가는 시대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못하는 시대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정치는 대단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권 주자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여권에서는 이재명, 야권에서는 홍준표, 또 1, 2위를 따져보면은 여권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또 추미애 같은 애들도 튀어나오고, 또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1위고 홍준표, 유승민이가 2, 3위를 다투고 있고 이렇게 되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그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료 출신이고 고시 출신의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지배를 하려 그런다. 그 자체가 불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 됐고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것은 민부 역강이에요.
이런 말 쓰기 싫지만은 민이 부를 창조하고 기업이 부를 창조하는 시대가 왔어요. 글로벌 기업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뛰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죠? 전사를 쓰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팍팍 서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알리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또 이쪽에서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여기서 이재명이 1등을 하는데 이놈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리고 홍준표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재명과 홍준표의 공통점은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해서 키도 안 컸다. 둘의 공통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하고 중앙대를 들어가서 공부만 해가지고 판검이 됐다.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봉사하려고 그러고 나라를 접수하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어떻게 어렸을 때 고생을 하고, 그죠? 20대 고생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국정 수행의 미화, 스토리가 되느냐는 문제죠. 민주화 투쟁도 아니고 나라를 갖다가 한번 뒤집어보고 나라를 한번 개혁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판검새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 한다. 이런 스토리가 먹히는 이 나라를 보면은 진짜 저는 한심해 죽겠어요. 자기감이 들어요.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세탁소 집에 딸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한양대 들어가서 골방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만 했다. 그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남과 친화력이 없고 독고다이고 사회에 대한 적의와 분노만 가득 차고 자기를 갖다가 비판하거나 공격하면은 성질만 팍팍 내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이런 추미애, 이재명, 홍준표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국민이 불안해져요.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재명은 완벽한 공산주의자고 추미애도 공산주의자의 성격이 강하고 징그러울 정도로 성격이 모아나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노무현이도 부정하다가 반성한다고 3보 1배를 한 그런 천박한 것이고 홍준표도 상대방보다 내부 진영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살 길만 찾은 것이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서 출세를 했으니 이것이 내 인생 스토리고 국가의 스토리니 대통령이 되자.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야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오므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강하게 저항하면서 문재인 권력 비리를 수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의지가 보였고 의기가 보였다. 저항 정신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이 문재인을 칠 도구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기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6월 29일 날 6.29 선언을 한 다음에 보니 그런 의지는 없더라. 오로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의만 품고 반 문재인 진영을 결집하려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60%가 많이 가면 70%가 문재인 정권을 쫓아내자는 그런 의지가 충만한데 왜 윤석열한테 지지율을 30%, 30%, 요새 30%뿐이 안 나와요. 30%, 35%를 주면서 윤석열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는가 하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일반 지성인이나 정치를 좀 한다는 정치인들은 또는 전략가들은 윤석열의 내공을 벌써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한 게 검사뿐이 없었다. 검사로서의 조사하는 능력과 특수부로서의 비밀스럽고 엄밀한 행위가
지금 지금 정치권에 나와서도 역시 엄밀하고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러면은 우리 야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돼요. 다행히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고 국힘과 경쟁을 해서 단일 후보가 되고, 그죠? 대통령을 가져온다면은 그까진 좋다, 오케이다.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죠? 모든 전략과 업무와 술수가 다 판을 치는 자리예요. 임명을 해야 될 자리가 3만 개 내지 5만 개가 되고, 거기서 이권 다툼이 엄청 일어나고, 거기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강구하게 자리를 잡고 끊어내고 포용을 하는 자리인데, 현재 윤석열을 보면 사람이 없더라. 근데 문재인을 하나 치려는 문재인을 치려는 의지로 국힘과 대치하고 야권을 갖다가 시너지를 갖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있더라. 그런 용량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밀어준다 할지라도 된 다음에 뭐가 되겠느냐. 그 다음 국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통적으로 대단히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으로 또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나 홍준표나 추미애 같은 애들은 1, 2만 말씀드리는 거. 얘네들은 인생 스토리 자체를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수성가했다 그거예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대한민국 선진화 시대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윤석열은 다행히 중상층의 가정에 태어나서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죠? 지금 보니까 정치를 안 해봐서 이제 8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대선이 그 과정에서 과연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안 바뀌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빠질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물론 문제를 단죄하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21세기형 지도자 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권 민주당 같은 애들은 박용진이나 정세균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합리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철학과 인문학적으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풍부하더라. 물론 싫죠. 제 입장에서는. 박용진이도 민주노동당 출신이요. 정세균이도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저기 이상하게 미쳐가면서 문재인만 빨고 다니니 그래도 추미애나 이재명보다는 나는 낫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또는 중산층이었고, 그러면은 야권으로 돌아와서 안철수는 처음에 그 행보를 잘했어야 되는데, 안철수는 처음에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드는 좌파기 때문에 보수의 대표 선수가 될 수도 없고, 안철수는 10년 동안 초심, 진실, 진정성만 갖고 덤벼드는데 극자로 갔다가 지금 극우들 하고 어울리고 있으면서 정체성이 없더라. 정치적으로. 중산층 출신이지만은. 그리고 말하는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없더라. 그리고 굉장히 불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안철수도 나가리다. 그럼 이제 남는 사람이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하태경이나 홍종욱이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으니, 또 윤희숙은 너무 근데 세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중산층에서 자라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정치를 한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문제죠.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벌써 정치를 한 지 20년이 됐고, 국회의원과 지자체로서, 그죠? 하태경도 벌써 10년이 됐고, 윤희숙은 이제 초선이니, 선진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세계의 중심으로 지금 나가려 그러니, 물론 대국은 아니나 강소국으로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려 그러니,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와 또는 국민들을 그렇게 죽자 살자 시기로 싸우지 않게 하고
중간적인 마인드, 중산층 마인드로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우리가 잘 보자. 그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 아닌가. 물론 원희룡이가 되고 유승민이가 되더라도 윤희숙이가 되더라도 문재인을 5년간 국정을 파괴한 것은 단죄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레닌같이 들고 돌고 있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5월 8일 날 새벽에 이걸 찍어서 솔직히 지금은 이준석이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의 시선은 이준석한테 몰리고 있죠. 차라리 이준석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근데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국민들의 생각은 미래 지도자, 미래 지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도자로 나온 이준석이가 한국 정치에 맞다 이렇게 벌써 결론을 내렸는데 이놈의 헌법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태행적인 정치인들이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저것들은 이재명 추미애 지금 다 태행적인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국힘 중에서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도 태행적인 정치인이고 홍준표도 태행적인 정치인이에요. 태행적인 정치인이라고. 현재 우리가 세계를 갖다가 주름 잡으면서 나가는 K컬처, K국력, K글로벌 파워에 전혀 안 어울리는 친구들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가. 할 수 없이 윤석열을 밀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치는 것 외에는 불통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중심을 못 잡을 가능성이 많다. 왜? 6월 29일 이후에 한 20일 동안 행동하는 보름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런 6월 29일에 3월 4일 사퇴 선언하고 4개월 동안 하는 행동을 봤더니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 그럼에도 불행하게 우리가 할 수 없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강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이므로. 그러나 다른 사람도 보기 시작하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그냥. 짜증나요. 정치도 후덥지근해요. 그냥. 힘!